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HTML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이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하기로 했는데 실습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이론적인 내용을 보충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과제를 내드렸었죠. 코드카데미 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잘 하고 계신가요? 그거를 잘 하셔야지 이번 시간은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이번 시간에는 그 태그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코드 카데미를 완전히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수업의 목표, 그러니까 이 HTML 두 번째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게 될 건지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민철을 소개합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제목 강민철을 소개해요 라는 조금 덜 중요한 제목이 보이네요. 그리고 입력받을 수 있는 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란입니다. 아이디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문자가 보이지만 비밀번호 항목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땡땡땡땡으로 표시되게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밑에 눈사람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또 다른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정말 넓직한 텍스트 공간, 또 이렇게 메모장처럼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별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또 설계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간혹 이 웹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아는 웹페이지랑은 좀 다른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웹 서비스, 뭐 가령 네이버나 다음 같은 웹페이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좀 더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 웹페이지 HTML만으로 이루어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가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허전함이 다 이유가 있는 허전함입니다. 사실 이거는 뒤에 부록 강의에서 CSS 부분을 수강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HTML을 작성하실 때는 어떤 대원칙을 갖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HTML 코딩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HTML로 꾸미려 들지 말자 이겁니다.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HTML로 꾸미려 들지 말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뭐 가장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 같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HTML로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허전한 이유는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HTML과 관련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HTML 웹페이지를 조금 더 아름답게 혹은 조금 더 눈에 보기 편하게 해주는 작업은 모조리 다 CSS가 전담할 거예요. 뭐 하다못해 여기 가운데 정렬을 하는 기능, 아니면 뭐 글자 색깔을 바꾸는 기능, 이런 것들 전부 다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웹페이지가 조금 썰렁하게 느껴지시더라도 HTML은 원래 꾸미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한테 정보를 전송할 때 이거는 이런 정보고 이거는 이런 정보야 라고 마크해주는 말 그대로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썰렁해 보이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ML은 정보를 마킹해주는 기능을 하고 CSS는 꾸며준다. 그리고 HTML로 꾸미려 들지 말자.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못하죠?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갑시다. 저번 시간을 살짝 떨리네 갑자기. 저번 시간까지를 살짝 복습을 하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HTML 파일이 오가는데
문서의 일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 가령 여기에는 이미지가 있고 여기는 링크가 있고 이거는 제목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HTML 코드를 작성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돼요. 근데 저번 시간까지는 문서의 일부를 표현해 주기 위한 HTML 코드를 설명해 드렸다면 뭐 가령 이 문서의 이 부분은 제목이고 이 문서의 이 부분에 줄바꿈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단이고 뭐 이런 문서의 일부를 설명해 주기 위한 HTML 코드를 저번 시간까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문서 전체를 설명해 주는 HTML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서 전체를 설명해주는 HTML 코드가 도대체 뭘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HTML 코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건 HTML 파일이야 라고 서버한테 알려주는 태그가 있어야 돼요. 서버는 바보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화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설명해주는 내용도 HTML 코드상에 표현해줘야 돼요. 다시, 직접적으로 화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설명해주는 내용도 HTML 코드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까요? 뭐 가령 직접적으로 화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내용도 같이 적어주면 뭐 서버가 알아듣기 한층 더 편해지겠죠. 뭐 이런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101밖에 못 알아듣는데 이런 0101밖에 모르는 컴퓨터한테 어떻게 문자를 인식시킬 건지에 대한 약속도 따로 정해줘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달리 말해서 인코딩 방식도 따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HTML 코드를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인코딩을 UTF-8로 지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건 뭐냐면 한국말을 표현할 때 뭐 가령 가나다를 컴퓨터상의 0101로 변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0101로 변환할지 뭐 예를 들어서 가를 11로 하고 나를 10으로 하고 뭐 이런 약속을 우리는 UTF-8이라는 약속으로 지정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인코딩을 UTF-8로 지정한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그리고 HTML 코드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문서에서 보이는 내용을 담은 코드가 있겠네요.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h1 태그, h2 태그, 단락을 나타내는 p 태그, 아니면 링크를 나타내는 a 태그 등등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문서는 HTML로 작성된 문서야 라고 말해주는 태그는 뭐냐면 느낌표 덕 타입 HTML 이거랑 그리고 HTML 코드 전체를 감싸주는 HTML 코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HTML 코드의 속성으로 이 HTML 코드는 한국말로 작성되어 있어 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화면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설명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는 헤드 태그라고 부르고 이 안에 이 문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한마디로 표현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태그와 그리고 인코딩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태그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 문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담는 태그는 바디 태그입니다. 이 안에 제가 저번 시간에까지 말씀드렸던 뭐 AC1 태그 아니면 뭐 리스트, 링크 태그 뭐 이런 것들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즉 정리하자면 HTML 일부를 설명하는 코드도 있고 HTML 전체를 설명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HTML 전체를 설명하는 코드를 세 개로 크게 나누자면 이 문서는 HTML로 작성된 코드야를 나타내는 느낌표 독타입 HTML과 HTML 태그 그리고 이 문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설명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헤드 태그 그리고 이 문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바디 태그로 나뉜다는 거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왜 이렇게 오늘 NG가 많죠?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라고 했었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그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에 아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저희들이 HTML 코드나 뭐 이미지 같은 걸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시면 처음으로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에 오픈 폴더를 선택하시고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그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뉴 파일을 누르시면 뭐 이런 화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터미널에 있는 뉴 터미널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분할된 화면이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개발을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화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영역으로 분할된 화면에 지금부터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은 디렉토리 영역이고요. 여기 디렉토리 영역에는 어떤 폴더가 있고 그 안에는 뭐 어떤 폴더가 있고 그 안에는 뭐 어떤 파일이 있고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코드를 치는 코드 영역이고요. 그 아래가 중요한데 여기를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터미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야말로 명령을 내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디렉토리 공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리키는 이 파일을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명령어들을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검은 화면에다가 글씨치는 걸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검은 화면에 글씨치는 거 무서워하지 말자. 검은 화면에 글씨치는 거 무서워하지 말자. 이거 3번 하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저도 초심자 때 항상 마우스로만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커맨드 라인이나 터미널 같은 이런 검은 화면에다 글씨치는 거를 괜스레 부담스러워하고 좀 무섭게 생각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뭐 잘못 누르면 컴퓨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컴퓨터 막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만 뭐 배우고 나면은 진짜 오히려 마우스보다도 편해질 수 있는 게 이 커맨드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익숙해지고 좀 친해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네모난 거 있죠?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여기에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를 인스톨 이거를 꾹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라이브 서버라는 어떤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친 다음에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제가 친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예요. 이거는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Alt, L, O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단축키로도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HTML 코드를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하면서 코딩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코딩을 위한 기본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서는 HTML 문서야 라고 알려주는 태그 2개 아까 설명드렸죠? 그걸 이제 딱 써주고요. HTML 태그의 속성으로서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어 라는 language equal korean의 약자를 딱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문서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은 헤드 태그에다가 쓴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인코딩 방식, 그러니까 메타, 캐릭터 세트, equal utf-8이라고 해서 인코딩 방식이 utf-8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건 좀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문서를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거,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서를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거는 타이틀에다가 써줍니다. 나를 소개해요? 해요. 그리고 이제 딱 라이브 서버 틀어보면은 본문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써 웹페이지에 표시가 됐다는 거, 타이틀로 표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바디에다가 써준다고 했죠.
여기다가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막 써주면은 여기에 글 쓰면 이제 보인다. 딱 써주면은 라이브 서버 땅 틀어주면은 이제 본문에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가시죠. 이제부터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글을 쓸 겁니다. 이거는 근데 단축키가 있는데 느낌표 탭 이렇게 하면은 이 바로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엄청나죠? 느낌표 탭. 자, 제일 중요한 제목부터 작성을 해줘야겠죠. 제일 중요한 제목은 h1 태그에 작성을 해준다고 했죠. 좀 덜 중요한 제목은 h2 태그에다가 써줍니다. 그래서 강민철을 소개해요. 좀 낯간지럽네요. 아무튼 이렇게 딱 써줍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 땅 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크게, 덜 중요한 건 좀 덜 크게 이렇게 딱 표시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태그는 이 폼 태그인데요. 여기서 질문.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그냥 끝일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받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값을 그 프로그램에게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폼 태그에는 이런 작업을 수행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 태그의 속성 중에서는 이 내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이 값을 어디로 전송해 주세요 라고 명시해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액션이라는 속성입니다. 즉 폼 태그를 딱 이렇게 써준다는 뜻은 이 폼 태그 안에다가 사용자들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태그를 쓸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이 폼 태그의 속성으로서 액션 이퀄 전송받을 대상 이렇게 쓰면은 이 전송받을 대상에게 아래에 있는 이 내용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이 내용들을 이 전송받을 대상에게 전송해주세요,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